볼매. 네, 정말 냉장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모터트렌드 김성관 고정식 에디터. 입니다. 트래버스가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대형 SUV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조금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모델도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하길래 네. 야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네.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트래버스도 그렇고 아메리칸 정통 SUV를 표방하는 그런 모델들인데 전에는 사실 그런 수식을 붙일 수 있는 모델이 익스플로러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트래버스가 네. 나왔죠. 사실 쉐보레는 처음으로 SUV를 상용화해서 이제 출시했던 회사죠. 그래서 트래버스도 굉장히 어떤 미국적인 감성이 잘 녹아든 SUV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널찍하고요. 네. 또 미국 그 아메리칸의 또 그런 감성들 또 그쵸. 투박하고 넓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눈 곳곳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저는 대형 SUV 중에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대형 SUV 중에. 날렵하고 라인도 잘 뺐고 일단 이뻐요. 앞모습이. 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쉐보레 트래버스 레드라인. 레드라인인데 이제 제일 사실 고가의 모델이긴 해요. 제일 상위 트림이고요. 제일 상위 트림이지만 좀 젊어졌다. 네, 젊어졌어요. 네, 지금 여기 라인 옆에 그 배지, 트래버스 배지에도 빨간색이 들어가고요. 네. 보타이도 이게 금색깔 보타이가 네, 아니에요. 블랙 보타이죠. 네, 블랙 보타이가 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빨간색을 되게 잘 썼어요. 특히 눈을 오래 머문 데는 바로 휠이에요.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또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엣지를 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대형 SUV가 뭐 패밀리카 이런 거 뿐만 아니라 20, 30대 약간 레저의 약간 SUV다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한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진리의 건반. 아, 예. 이거는 좀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런 건발을 쓰는 게 어느 정도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 좀 명확히 잡은 것 같아요. 이 트래버스 전체적으로도 봐도 이 대형 SUV를 되게 오랫동안 만든 쉐보레의 어떤 노하우가 담기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봐도 네. 과하지가 않아요. 그 트래버스가 사실 미국에서는 대형 SUV까지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중형 SUV 정도 이제 취급을 받는데 미드 사이즈죠. 네. 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 부피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날렵하게 잘 디자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2017년에 나온 모델인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금 신형 취급을 받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차가 굉장히 긴데, 그러니까 긴 게 느껴져요. 긴 게 느껴지지만 5m 20. 네. 5m가 넘죠. 5m SUV 인데. 20입니다. 사실 제네시스 G80 AT가 5m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SUV가 5200mm면 정말 긴 건데. 거긴 전 너비도 장난 아니에요. 그쵸. 너비 2m예요. 네, 그 정도로 되게 큰 SUV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도 사실 커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커 보여요. 길어 보이고. 근데 비례감이 되게 좋아서 되게 둔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 루프 라인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저 그건 조금 놀랐어요. 그 뒤에서 봤을 때도 리어램프가 두툼하게 가지 않았어요. 얇게 갔죠. 네, 좀 얇게 갔는데 보면 볼수록 잘생겼다, 되게 좋은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매. 네, 오랜만이네요. 볼매. 예. 얘 나이 나오는 거죠. 나이 나오네요.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트래버스보다 오래됐어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트래버스의 이렇게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이 레드라인 쪽을 선택하면 충분히 레드라인 할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한 40대, 50대 이제 장년층까지 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모델, 프리미엄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맞나요? 프리미엄이 맞을 거예요. 네. 그런 모델로 가시면은 그냥 좀 더 그보단 좀 무난하고 하지만 좀 엣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 살짝 레드라인보다는 살짝 좀 중후해 보이는 이미지 있어요. 네, 약간 중후해 보이는 이미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휠이 검정색 휠이 들어간 게 저는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요? 알로이.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검정색 휠이 일반적인 차에는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좀 뭔가 스포츠카나 약간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들이 주로 검정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강렬한 빨간색이 엣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네. 실내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약간 엣지 있는 모습과 약간 좀 달라요. 실내는 전형적인 패밀리카, 전형적인 아메리칸식 SUV. 실내 디자인은 사실 좀 되게 오래된 티가 납니다. 나야. 여기 구성도 이코녹스,
뭐 말리부 뭐 이런 차들이랑 이제 똑같아요. 버튼 크기나 뭐 구성까지 다 똑같은데 버튼 다 똑같아요? 가족들과 이용하고 패밀리카? 레저 이용하고, 레저 이용하고 예, 뭐 그런 일상에서 이용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차다라는 게 이제 실내에서도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네. 딱 이 시트를 보고 딱 네. 느꼈는데 시트 보고서 상당히 조금 고급지게 좀 만들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서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약간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대형 SUV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SUV는 일반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약간 고급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SUV는 조금 고급스럽고 조금 디자인도 좀 잘 빠져야 되고 안에 실내도 조금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군데가 좀 아쉬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 위에 이 썬루프를 여는 방식이에요. 네. 보통 썬루프는 어떻게 열죠? 앞에서 전동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열리는데 이거는 전동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푸시라고 돼 있는데 푸시를 누르면 수동식이에요. 수동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열고 싶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실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내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실내가 그냥 단순히 좀 고급스럽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쟁 모델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잘 있는, 나왔어. 경쟁 모델들이 실내가 너무 잘 나왔어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네. 요번에 나온 모하비도 네. 외관은 투박한데 실내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실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익스플로러도 요번에 새로 곧 나올 나오면서 거죠. 네, 그러니까 화면도 되게 커지면서 뭔가 좀 미래적인 이미지, 좀 첨단의 이미지를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트래버스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익숙한 구성에다가 또 소재감도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 모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형 SUV를 고급 SUV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대형 SUV도 그냥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렇게 고급 SUV다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에 대한 이제 기대 부응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외관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내 딱 앉았을 때 만족감이 이렇게 높지 않다. 높지 않아요. 예,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 뒤도 되게 뒷좌석을 접고 이거 빼는 게 굉장히 그 줄을 당겨야 되잖아요. 네. 좀 이런 거는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줄을 당기는 방식인데 워낙 많이 쓰는 네, 거라서 저는 네. 그것까지는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열 시트를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를 3열로 들어갈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들어가는데 좀 세게 당겨야 돼.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남성분들도 사실 조금 세다라고 느끼는데 여성분들이 조작하기에는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트래버스가 쉐보레에서 이제 그 트래버스로 내세우는 거는 큰 공간이죠. 그렇죠. 공간. 예. 공간은 정말 널찍해요. 나 진짜 네. 와, 야, 옆이 이렇게 넓은 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너비가 2m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승객석이 굉장히 널찍하고요. 7인승은 시트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두 번째 2, 3, 2나 2, 2, 3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이제 그 2열석이 이제 3인승이면 가운데로 못 지나가잖아요. 통로가 없어서 센터 터널이 없어서. 그쵸, 네. 어떻게 지나가냐? 그 옆에 있는 그 문을 그 의자 시트를 젖힌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안쪽에도 이제 이런 통로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셔도 네. 무방합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는 정말 이제 큰 공간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약간 좀 위압적인 느낌까지 주는. 근데 또 소소한 것들은 또 경쟁 모델이 잘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룸밀러. 네, 룸미러. 룸밀러 리어 카메라가 달려있는 룸밀러죠. 리어 카메라가 달려있는 룸미러. 이것도 되게 네. 의외로 편리합니다. 맞아요. 이거 적응되면 정말 좋아요. 네, 처음에 네. 조금 낯설 뿐이지 네. 적응되면 되게 그렇고요. 지금 이 스티어링 컬럼도 전동식으로 제어를 하게끔 버튼으로. 그리고 이 공간 뭐죠? 이 캐딜락에 했던 거 큐브? 네. 이것도 누르면 네. 이 디스플레이 뒤편에 네. 공간이 나타나서요. 네. 비상금 승기 요소이 좋으니까요. 한번 이런 거 참조하셔서 네. 만약에 남편분이 트래버스를 타신다, 그러면 와이프분들은 한 번씩 이거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트래버스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주행 성능. 주행 성능. 예.
근데 또 주행 성능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인 그 미국형 SUV의 그런 승차감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넉넉하고 낭창낭창하고 근데 힘 밀어주는 힘은 좀 풍부하고 다만 코너에서 확 꺾이죠. 네, 롤이 좀 있고 그런 사실 그런 전형적인 느낌인데 그럼에도 트래버스가 괜찮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세팅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잘 달리는 쪽으로 단단한 쪽으로. 네, 단단한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형 SUV는 사실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승차감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게 미국산 SUV답게 직진 안정성이 정말 좋아요. 일단 루프가 낮아서 일단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코너2 돌아나갈 때도. 근데 스트로크가 조금 길긴 해요. 길죠. 솔직히 길어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긴데도 긴 만큼의 롤링은 아니라고 보여져. 근데 이게 직진 안정성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그 달려나갈 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V6 3.6L 엔진이 굉장히 오하고 이렇게 되게 풍부한 힘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쿵하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이 좀 말캉말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때 이 서스펜션이 이렇게 밑으로 축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바닥에 딱 둘러주면서? 그러니까 바닥에 뭐 스포츠카처럼 완전히 이렇게 착 붙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갈수록 바닥을 이렇게 좀 눌리면서 바닥을 잘 잡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이게 바닥을 누른다는 게 아니라 제 무게와 공기정을 차를 쭉 누르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거의 최고속 가도 직선에선 불안한 느낌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아까 안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6L 그 V6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지는 변속기는 하이드라매틱 9단.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9단입니다. 네, 이 변속기는 지금 쉐보레에서는 트래버스에 처음 들어갔어요. 네, 2018년에 처음 들어갔고 이 변속기가 저는 진짜 단언컨대 지금까지 쉐보레 자동차를 통해서 경험했던 변속기 중에 제일 똑똑해요. 어쨌든 변속기가 정말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가속을 할 건지 항속을 할 건지 뭘 할 건지를 얘가 눈치 정말 잘 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평지에서 내리막에서 아까 언덕에서 다 운전을 해봤잖아요. 나는 평지보다 더 이게 똑똑하게 느껴졌을 때는 언덕 올라갈 때였어요. 이거 이쯤에서 변속하면 안 되는데 좀 더 가야 되는데 보면 변속이 안 해. 끝까지 가. 엔진 회전을 끝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지? 전에 탔던 8단의 변속기와의 느끼는 거보다 사뭇 달라요. 그리고 그 변속을 되게 변화무쌍하게 잘 가져가는데 그게 되게 적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9단 변속기인 거를 굉장히 스스로 잘 활용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변속 충격도 적고 변속도 빠르고 이 직결감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 변속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4륜구동 시스템도 들어갔죠. 네 바퀴 걸림 시스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이 변속기 밑에 이 버튼이 있는데 뭐 2바퀴로 갈지 4바퀴로 갈지 그러면 그 옆으로도 돌면은 이제 미끄러운 도로를 갈지 아니면은 트레일러를 끌지 요 모드가 4가지가 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기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되긴 살짝 충전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 탑재되고 있는 그런 무선 충전기보다는 느린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2륜구동, 4륜구동이 되는데 이 트래버스의 그 4륜구동, 2륜구동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동력만 이제 앞에나 뒤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버려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 자체 동력 전달되는 거 아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이륜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게 대형 SUV고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 같은 데서 좀 많이 좀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면 이럴 수 있는데 아예 V6에 3.6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연비를 조금이나마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계기판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 그 에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좀 그 연비 운전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픽으로 해서
네, 연비 현황도 보여주고 에코 지수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좋은데요, 우리?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운전자가 어느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 면들은 되게 이제 좀 쉐보레에서 뭔가 좀 이 가솔린 대형 SUV 어떤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거의 경쟁 모델을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네. 일단 트래버스의 경쟁 모델은 익스플로러겠죠? 그쵸. 네. 익스플로러고 가격대로 보면 모하비도 거의 모하비도.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고 팰리세이드는 아닌 것 같아. 팰리세이드는 가격이 팰리세이드는 월등히 싸죠. 어.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가 가장 이제 강력한 트래버스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보는 게 뭐냐면 크기가 거의 비슷한 서로 동급의 대형 SUV인데 어떻게 보면은 트래버스보다는 그 팰리세이드가 좀 더 고급감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실내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그쵸. 좀 더 최신의 디자인이고 최신이고. 좀 더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크고 과감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소재도 좋아요. 네, 그리고 버튼 같은, 그러니까 이 변속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변속기도 버튼식으로 네. 됐고. 그런데 싸요. 네, 싸요.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3천만 원 중반대에서 네. 시작하고 그리고 풀업을 해봤자 5천만 원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차가 가장 경계해야 될 차가 저는 그래서 트래버스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거는 네.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수 네.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지금 이 트래버스는 네. 쉐보레, 그러니까 네. 미국 브랜드로 봐야 되는 게 저는 그쵸. 맞다고 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미국 브랜드의 그러니까 수입 브랜드의 이만한 가격대의 수입 대형 SUV 찾아보니 네. 그쵸. 익스플로러고 가장, 곧 나올 거고 출시될 예정이고. 링컨 네. 에디터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또 네. 출시가 되면 네. 그 세 차종의 싸움이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링컨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네. 가격대 꽤 높게 높을 형성될 높을 거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가 익스플로러랑 이제 그 트래버스인데 근데 익스플로러는 이미 트래버스보다는 좀 더 네. 비싸게 나올 게 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트래버스가 수입 대형 SUV잖아요.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차가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대나 어떤 크기나 장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혼전의 양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산 SUV는 물론 수입 SUV와 함께 이제 같은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익스플로러를 고려하는 분들은 팰리세이드를 고려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예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급이 다르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네. 할 거란 말이죠. 가격도 그렇고 인식이 이제, 그렇죠, 인식이. 국내에서는 또 수입차, 국산차 이렇게 나뉠 테니까. 근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실제 수입 SUV고 미국에서는 익스플로러만큼 잘 나가는 또 SUV가 또 트래버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래버스는 정말 이쪽과도 경쟁하고 저쪽과도 경쟁할 수 있는 중간적인 모델로서 굉장히 그만큼 더 많은 그 소비자들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쟁 모델들을 만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게 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앞으로가 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2018년도 부산 모터쇼에서 그 트래버스를 처음 공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타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타오도 곧 들어오겠죠. 예. 하도 뭐 아직은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쉐보레 입장에서도 지금 대형 SUV의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높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출시를 할 텐데 일단은 첫 시작이 이제 트래버스인 거죠. 과연 이 성적을 어떻게 받을지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의 그 반응을 가지고 가서 얘네들은 이런 옵션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옵션도 취해서 넣고 해서 가격도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보면서 좀 올려야 된다면 옵션을 좀 넣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가격 한번 알아봐야죠. 네. 예,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레드라인 가장 최상위 트림이고요. 5,522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트래버스가 가장 낮은 LT 레다가 아니죠? 레더. 네. LT 레더는 4,520만 원. 그리고 LT 레더 프리미엄은 4,900만 원. RS는 5,098만 원. 그리고 프리미어가 5,324만 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대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나쁘진 않아요. 네. 대형
수입 대형 SUV라고 봤을 때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 많은 옵션들이 또 LT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LT라고 해서 뭔가 되게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그러지 점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안전 장비도 잘 챙겼고, 네. 예.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트렁크 그 밑에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밑에도 공간이 있죠. 예, 그 공간 네.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트래버스는 2열까지 접으면 네. 정말 냉장고 들어갑니다. 편해요. 정말 넓은 공간을 제공해서 진짜 실내 공간, 승차 공간이든 짐 공간이든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니밴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경쟁할 수 있어요. 공간도 그렇고 승차 정원도 그렇고. 근데 미니밴은 사실 이거 너무 아빠차 아니냐 아대차.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싸커맘 차지.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트래버스는 굉장히 잘 생겼어요. 그만큼 훨씬 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뭔가 좀 특히 이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젊고 잘생기고 스타일리시하고 그런, 엣지 있는 그런 이미지까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한 차가 아닌가 하는 근데 좀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좀 레저를 좀 큼직큼직한 레저를 많이 즐기는 사람들 뭐 서핑이나 저는 솔직히 아까 어떤 생각했냐면 서핑 보드 같은 거 옆에 세우고 옷 같은 거 이제 짐 많으니까 그거 딱 세우고 옆에다가 아까 에어매트 같은 거 하나 깐 다음에 거기 옆에 바닷가 앞에서 자면서 서핑하고 그런 또 미국식 약간 또 그러니까 하와이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 좀 생각해봤어요. 아니 진짜 쉐보레 트래버스가 있으면은 뭐 어떤 레저를 즐기든 다 가능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름이 트래버스 아닐까요? 그렇죠. 트래버스는 횡단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정말 그런 의미로서 그 쉐보레가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콜로라도처럼 또 그 트레일러에 관해서 되게 특화된 기능들이 많아요. 카메라도 2.2톤. 카메라도 그렇고 견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다재다능함이 있는 차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재밌게 탔어요. 쉐보레가 좀 이번 트래버스를 잘 가져가서 다음에 나올 타오 그리고 우리 서버번도 또 한국에 들어올지 그렇죠. 그런 것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한국팀 화이팅 하시고 트래버스도 화이팅 하고 저희도 화이팅 하고. 저는 지금까지 고정식 저는 김성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